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오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일어나셨거나 무릎이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없거나 첫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은 올해 보시는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잔뜩 챙겨 드시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아프고 힘이 없는 이유는 비타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 특히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근육과 관절을 가장 활발하게 회복시킵니다. 만약 이 시간 동안 몸에 필요한 4가지 필수 비타민이 없다면 회복 과정은 거의 멈춰버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섭취했을 때 근육과 관절의 회복 효율을 200에서 300%까지 높여주는 4가지 비타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적용하여 단 몇 주 만에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야간 프로토콜도 함께 공유합니다. 밤새 회복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비타민을 정확한 시간에 조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몸은 매일 조용히 변합니다. 아침에 내딛는 첫걸음은 항상 무겁고 무릎은 뻣뻣하며 종아리는 마치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팽팽하게 당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직 밤,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근육, 관절 조직, 그리고 힘줄을 제대로 복구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경까지 우리 몸은 재생 모드를 켭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단백질 합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절과 힘줄을 위한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고 세포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다음날 아침 여러분이 쉽게 일어날지 어렵게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늦게 주무시거나 저녁을 대충 드시거나 비타민을 아침에 드십니다. 이로 인해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원료가 부족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날수록 점점 더 아프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살 김 선생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게 식사하고 꾸준히 운동했지만 아침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늦게 주무시고 저녁에는 비타민을 전혀 보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 야간 프로토콜을 도입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합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몸은 매일 조용히 변합니다. 아침에 내딛는 첫걸음은 항상 무겁고 무릎은 뻣뻣하며 종아리는 마치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팽팽하게 당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직 밤,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근육, 관절 조직, 그리고 힘줄을 제대로 복구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경까지 우리 몸은 재생 모드를 켭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단백질 합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절과 힘줄을 위한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고 세포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다음날 아침 여러분이 쉽게 일어날지 어렵게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늦게 주무시거나 저녁을 대충 드시거나 비타민을 아침에 드십니다. 이로 인해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원료가 부족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날수록 점점 더 아프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살 김 선생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게 식사하고 꾸준히 운동했지만 아침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늦게 주무시고
저녁에는 비타민을 전혀 보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 야간 프로토콜을 도입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합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육이 생성 신호를 받는 D3라는 스위치를 가졌다면 다음 단계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진정한 휴식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면 D3로부터 오는 모든 생성 신호도 온전히 실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야간 프로토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된 이유입니다. 신호에 집중하는 D3와 달리 마그네슘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매일 밤 겪는 증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쇠줄처럼 뻣뻣해지고 새벽 2, 3시에 쥐가 나거나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거나 혹은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얕은 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안정부터 세포의 ATP 에너지 생성에 이르기까지 몸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반응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보통 견과류, 녹색 채소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적게 섭취하시기 때문에 결핍 상태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마그네슘 정제 다수는 산화 마그네슘으로 체내 흡수율이 약 4%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습니다. 반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으며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60대 이후 권장되는 복용량은 300에서 400mg으로 잠들기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부산에 사시는 72살 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자주 쥐가 나서 아침마다 피곤했고 몇 분만 걸어도 쉬고 싶어 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하는 것으로 바꾼 지 열흘 정도 지나자 잠을 더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쥐가 나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밤에 쥐가 나거나 잠을 설치신 경험이 있다면 가장 자주 겪는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사람마다 영양소 부족 신호가 오는 시간대가 다르며 여러분의 댓글은 의사가 각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시에 쥐가 자주 나요 라고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3가 근육 생성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이고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과 숙면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칼슘을 더 먹으면 어떨까요? 왜 몇 년 동안 먹었는데도 뼈는 여전히 약하고 관절은 뻣뻣할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이며 그 해답은 비타민 K, 특히 MK7 형태에 있습니다.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K는 직접적으로 근육이나 관절을 만들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를 조절합니다. 바로 칼슘을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보내는 것입니다. K가 없으면 칼슘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뼈와 치아로 가는 대신 관절, 힘줄, 인대, 심지어 혈관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 칼슘제를 복용해도 침대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엑스레이 사진에서 관절 석회화 진단을 받는 원인입니다. KMK7은 마치 안내자처럼 활동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을 활성화하는데 하나는 칼슘을 뼈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칼슘이 부드러운 조직에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덕분에 칼슘이 제자리에 도착하여 관절 경직이나 혈관 경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K가 항상 D3와 함께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D3는 칼슘 흡수를 높이고 K는
그 칼슘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전통적인 한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K2 결핍은 매우 흔합니다. 왜냐하면 K2는 주로 일본의 나토와 같이 깊게 발효된 음식에 풍부한데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란, 치즈, 버터 같은 음식에도 K가 있지만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뼈와 관절 건강에 뚜렷한 도움을 주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K2 MK7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권장되는 복용량은 하루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며 저녁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방이 흡수를 돕고 동시에 프로토콜 내에 D3화 동기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저녁 시간에 완벽한 칼슘 흡수, 분배, 유도 주기를 만들어내고 수면 중에도 그 효과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대구에 사시는 70살 은희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골다공증 때문에 거의 10년간 칼슘제를 드셨지만 무릎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느려졌으며 어떤 날은 관절 뻣뻣함이 정오까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평가해보니 문제는 칼슘이 아니라 K가 완전히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KMK7을 복용하도록 안내받은 지 8주 후 그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더 쉬워졌으며 재검사 결과 석회화 상태가 이전보다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는 작지만 전체 야간 프로토콜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D3가 칼슘을 흡수하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더라도 K가 부족하면 야간 회복 과정은 불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칼슘제를 드셨는데도 여전히 무릎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석회화 징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래에 아주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칼슘과 K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공유가 의사가 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더 심층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가 칼슘을 필요한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야간 회복 과정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 힘줄, 인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 중에서 콜라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콜라겐은 바로 관절을 유연하게, 힘줄을 튼튼하게, 인대를 탄력 있게 만들고 근육이 단단히 붙을 수 있는 지지점을 제공하는 뼈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C가 없으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관절 보충제, 칼슘제 혹은 온갖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도 여전히 관절이 아프고 힘줄이 약하며 손목, 무릎, 어깨가 움직일 때 쉽게 쑤시고 아픈 이유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생성 과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 즉 프롤린과 라이신의 수산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촉매제입니다. 만약 이 두 아미노산이 올바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콜라겐 섬유는 견고한 구조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통 비타민 C 흡수율이 낮고 신선한 과일 섭취가 적으며 체내 저장 능력 또한 급격히 감소합니다. 또 한 가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형태는 혈액 속에 몇 시간만 머물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복용하면 몸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 밤 시간이 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저녁에 서방형 비타민 C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방형 비타민 C는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서서히 영양소를 방출하여 밤새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이 힘줄, 관절, 인대를 위한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60살 이상 어르신께 권장되는 복용량은 보통 잠들기 30분 전 500에서 1000mg이며 이완 효과를 높이고 숙면을 돕기 위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해도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형태로 섭취했기 때문이죠. 비타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골드 키위, 사과, 딸기나 브로콜리처럼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은 모두 좋지만 밤새 충분하고 안정적인 양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소가 풍부한 식단과 서방형 비타민C를 병행하는 것이 노년층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관절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지원하고 가벼운 염증을 줄이며 결합 조직을 보호하여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걸을 때 근육과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제가 올바른 서방형 비타민C를 고르는 법과 저품질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면 비타민C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짧은 한 줄만으로도 저는 어떤 주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가지 비타민은 매우 다른 역할을 합니다. D3는 근육 생성 신호를 켜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고, K는 칼슘을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보내주며, 서방형 비타민 C는 관절, 힘줄, 인대가 재생될 재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각각 따로 맞지 않는 시간에 섭취하면 효과는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서로를 돕는 물질들이 순서대로 통일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밤의 프로토콜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부터 깊은 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이 골든타임에 맞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도록 돕는 3단계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입니다. 하루 중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식사여야 하며 고등어, 연어, 닭고기, 콩, 두부 또는 계란 등에서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밤 동안 근육과 콜라겐 재생 과정에 직접적인 재료인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비타민 D3와 KEMK7를 섭취하세요. D3는 식사 중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고, K는 D3와 함께 섭취할 때 처음부터 칼슘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작지만 영양이 충분한 간식이죠. 그릭 요거트, 호박씨, 치아씨드, 참깨 또는 타인이 한 스푼 모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견과류는 천연 마그네슘, 좋은 지방, 그리고 약간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다음 단계의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 가벼운 간식은 숙면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밤의 재생 단계에서 몸이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서방형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심박수를 안정시켜 몸이 더 깊은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서방형 비타민C는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데, 이는 몸이 콜라겐을 가장 활발하게 생성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2가지 물질이 협력하면 여러분은 더 깊이 잠들고 덜 깨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기름칠한 듯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살 여사님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를 붙잡아야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적용한 후, 즉 첫 번째 단계로 단백질이 풍부한 저녁 식사와 비타민 D3,
K를 섭취하고 두 번째 단계로 요거트와 견과류 간식을 먹고 세 번째 단계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C를 섭취한 결과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았으며 오래 서 있을 때 고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매주 꾸준하고 뚜렷하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밤의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의 양이 아니라 그것들이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어떻게 동시에 작용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무릎 통증이나 만성 허리 통증을 앓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더 간단한 버전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면 질환별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밤에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면 몸은 한 부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낡은 기계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정비하는 것처럼 층층이 주 단위로 변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하고 효과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순차적이고 매우 일관된 회복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60살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주 연속으로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실행했을 때 겪는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녁에 섭취한 D3-K는 칼슘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키며 서방형 비타민 C는 관절 조직의 재료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뚜렷한 개선점은 보통 더 깊은 잠, 덜 깨는 것, 그리고 밤중 근육 경직 감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에 쥐가 나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 몸은 가벼운 통증 감소와 아침 뻣뻣함 완화 단계에 진입합니다. 예전에 무릎을 주무르거나 침대에 손을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었던 분들은 아침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낍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첫걸음을 떼기가 더 가벼워집니다. 이는 밤 동안 콜라겐이 꾸준히 합성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근육이 D3의 신호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주에서 네 번째 주는 몸이 불편함 감소에서 기능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힘이 개선되고 일어서고 앉거나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뚜렷하게 느낍니다. 예전에 5분에서 7분만 걸어도 쉬고 싶었던 분들이 피로감 없이 수백 미터를 더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육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연골, 힘줄, 인대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주에서 여덟 번째 주가 되면 무릎, 고관절, 발목, 손목 관절에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일어설 때마다 나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또는 정오까지 계속되던 관절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묘사합니다. 이 시기는 콜라겐이 지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전달되며 근육이 힘을 유지할 충분한 재료를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점은 효과가 한 알의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6주에서 8주 동안 밤의 프로토콜을 꾸준히 지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에 몸은 적응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그 이점은 매일 밤 축적됩니다. 마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바로 자라지 않지만 한 달 후에는 누구나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습관이나 비타민을 시도해보고 단 몇 주 만에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간단히 저는 주 만에 개선되었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공유는 다른 분들이 프로토콜을 시작할 때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저 또한 각 연령대의 회복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단위로 몸이 개선되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프로토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살 이후의 모든 분들은 각기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 신장이 약한 분, 뇌졸중이나 부상 후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밤의 프로토콜은 더욱 개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합니다. 사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이 단계는 매우 유익합니다. 설탕이 든 요거트나 단 과일 대신 호박씨, 해바라기씨, 참깨, 볶은 콩 또는 삶은 달걀 반 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근육, 관절 재생 과정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밤중 혈당 안정은 염증 감소와 말초, 신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다음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은 비타민 K에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K는 뼈와 관절에 매우 유익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비타민 K 비의존성,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K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0 마이크로그램의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마그네슘을 포함한 이온을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신장이 정상이거나 가벼운 기능 저하만 있는 분들에게는 200에서 300mg의 마그네슘이 보통 안전하지만 임의로 용량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기저질환에 따라 비타민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는 노년층에 적합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이나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쉽고 안전하면서도 근육과 관절이 올바르게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동작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튼튼한 의자를 선택하여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에서 15번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60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적용하여 단 몇 주 만에 보행 능력을 개선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 운동입니다. 벽에서 약간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서서 하는 푸시업처럼 가볍게 밉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슴, 어깨,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등을 펴고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더 유연해지며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년층에게 좋습니다. 명확한 예로 70살의 유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벼운 뇌졸중 후 다리가 약해지셨죠. 매일 아침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비타민 프로토콜을 병행하라는 지도를 받은 후 단 5주 만에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간의 영양 섭취와 적합한 운동의 조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만든 열쇠입니다. 만약 무릎 통증, 허리 통증,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이나 뇌졸중 후 회복 중인 분에게 맞는 상세한 운동지도 영상을 원하신다면 를 위한 운동이 필요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관절 부위나 현재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다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60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 근력 약화,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것처럼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소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급받는다면 여전히 강력한 회복 능력을 발휘합니다. 4가지 비타민을 과학적인 야간 프로토콜로 결합하면 여러분이 더 깊이 잠들고 더 가볍게 걸으며 세월이 빼앗아간 줄 알았던 유연성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가치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회복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며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몸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수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경험했듯이 긍정적인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희망이나 지식을 드렸거나 혹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이 진정으로 유익했음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상세하고 부드러운 설명이 담긴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문제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매일 건강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저 말고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건강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및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의사의 진단, 치료 또는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언급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